여러분은 이 도로가 언제쯤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죠. 이 도로 이름은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힌트를 하나 더 드리죠. 이 도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힌트를 하나 더 드리죠. 이 아피아가도는 길이가 500km입니다. 물론 다른 도로는 빼고 아피아가도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도로를 통하여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심지어는 이 아피아가도 위에 단상 궤도를 깔고 그것을 통하여 해군 전함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래 지도는 원나라의 도로와 역참제입니다. 몽골족은 칭기스칸 때부터 새로운 정복지가 생겨날 때마다 몇 킬로미터에 하나씩 역을 만들고 그 사이를 말들이 달리게 했습니다. 이는 칸의 명령, 보고사항들을 역에서 역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광활한 대지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몽골 제국 당시 역삼의 숫자는 1919개 개소에 이르렀고 5만여 마리의 말과 노새, 9천여 마리의 소, 6천여 척의 배가 존재했습니다. 로마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몽골은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오랑캐의 진격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려시대 때 있던 도로도 방치했습니다. 나라의 도로는 모조리 유실되어 없어졌고 강에 있던 다리도 없애 강마다 나룻배와 나루터를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도로가 제대로 뚫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로를 새로 만들어진 도로라 하여 신작로라 불렀습니다. 비록 일제의 수탈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우마차나 버스 정도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16 군사혁명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는 이런 도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64년 12월 리브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도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 폰에서 퀼런까지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도로는 물론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직접 만지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도 혈관이 튼튼해야 하듯 국가도 도로가 튼튼해야 한다. 박정희는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순위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를 꿈꿨습니다. 아래 그림은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틈날 때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서독에서 돌아와 2년 동안 극소수의 측근에게만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공부했습니다. 1967년 대선, 박정희로서는 재선 운동 기간 중에 그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며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윤보선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곧바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대다수 지식인 및 언론, 심지어는 여당 일각에서도 거센 반대와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에게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형윤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상대 교수 전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낭비적이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변 교수는 고속도로를 만들면 부자들이 기생과 첩들을 싣고 유람 다니는 도로에 불과할 것이라고까지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예 불도저 앞에 들어누우면서 반대했습니다.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예 불도저 앞에 들어누우면서 반대했습니다. 김대중은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며 고속도로를 만들어봐야 달릴 차가 없다. 독일 아우토반인 줄 아나. 고속도로를 만들어봐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여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세계은행 IBRD도 고속도로의 건설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시기상조이고 민생 부분 등 더 시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제나 국방 등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판단을 외면하고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밀고 나간다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모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웅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에 걸맞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야전 사령관 정주영. 정주영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고록을 통하여 정주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공사인데다 이 공사에 현대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여부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방대한 공사 현장을 모두 방문하기 위해 거의 매일 지프차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잠깐씩 잠을 잤다. 낮 시간에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밤 시간에는 차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사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낮에 지프차에서 잠깐 잠을 자면서 지프차는 계속 공사 현장을 빙빙 돌게 했다. 직원들이 내 지프차만 보면 내가 왔음을 알고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그를 노가다 대장 또는 강철사내라 불렀다. 터널 굴착 시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적인 강력한 힘으로 한꺼번에 토사가 섞인 이수가 분출되어 사람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인부가 묵묵거리면 정 회장은 직접 차관기를 뺏어들고 앞장섰습니다.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은 정고속도로를 건설해야겠다고 해도 왕복 8차선은 절대 안 된다. 뭐하러 그렇게 넓게 짓는가 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내가 야당 반대 때문에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왕복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씩 남겨두라. 그리고 거기에 건물 신축을 금지하라. 미래에는 반드시 더 확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으로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고속도로 부지를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엄청난 토지 보상비로 고속도로 차선 확장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429억 원이 투입돼 1970년 7월 7일까지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연인은 892만 8천 명과 165만 대의 장비, 16개의 건설업체와 3개 건설 공병단이 참여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인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77명의 순직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비포장길을 돌아 15시간 이상 걸렸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은 4시간 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막대한 물류비 절감과 유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1973년에 기아 픽업, 1974년 기아 브리사 세단, 1976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에서 포니가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니는 같은 해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1976년에만 1726대가 판매되어 무려 43.5%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부자가 외제차에 기생을 태우고 유람이나 다닐 것이라던 경부고속도로에 국산 자동차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당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야당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 없는 대한민국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속도로가 불가능의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 생명까지 걸어야 했던 엄청난 역사였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의 시대에 이것을 꿈꾸었던 영웅들이 있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손으로 그린 이 엄청난 그림을 다시 보면 왠지 코끝이 아려오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은 나만의 감상일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